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제6장 진통제는 악마의 약. 진통제, 소염 진통제, 만병을 일으키는 악마의 약. 당장 끊어라. 먹을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진통제는 병을 만드는 약이다.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 약을 먹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아보 교수는 말한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당신은 귀를 의심할 것이다. 진통제를 처방할게요. 의사가 친절하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하며 이쪽은 고개를 조금 숙인다. 어느 병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도대체 진통제는 무엇인가? 두통, 요통, 무릎 통증에서 생리통까지 처방된다. 심지어 치과의사까지 이를 뽑은 뒤 진통제 드세요 라고 처방한다. 이것을 의사세계에서는 소염 진통제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것이다.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통증에 사용한다. 환자는 이걸로 통증이 가셔요. 고마워요. 라고 의사에게 인사한다. 의사가 말한 대로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된다.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의사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끊으면 통증도 병도 낫는다. 진통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해열 진통약 2.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진통제 3. 모르핀. 겨우 진통제인데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아보 교수는 소염 진통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고한다. 상태가 나빠져 병이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 봅시다. 예를 들면 두통 환자나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통증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작용이 강하고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류장애를 일으키고 과립구가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 아프기 때문이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진통제였다. 아보 선생이 져서 약을 끊으면 병은 낫는다 는 제목으로 실로 대단하다. 현대의료에 대한 빈정거림이라기보다 우스갯소리다. 약의 양을 줄이거나 약을 끊으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상태나 병은 치유됩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진실이다. 진통제도 마찬가지다. 통증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진통제를 끊어라. 통증은 약 효과가 끊긴 금단 증상.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체내의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성분이다. 소염 진통제는 이 성분을 줄인다. 따라서 지각신경이 마비되어 통증은 한때 완화된다. 통증이 일어나는 첫째 원인은 혈류장애입니다. 소염 진통제로 프로스타글라딘의 생성을 무리하게 억제하면 혈관이 닫혀 혈류장애가 더욱 악화됩니다. 지각이 무뎌져 통증이 가라앉아도
근본 원인인 혈류장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진통제 먹는 것을 끊으면 몸은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 다시 프로스타글라딘을 동원하여 혈관을 연다. 그러면 통증이 도지고 다시 진통제를 먹는다. 실로 악순환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염 진통제 성분이 사라진 금단 증상이 통증이다. 그러므로 두통 환자는 두통약을 놓을 수 없다. 병원이 약 중독 환자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자는 자신이 약물에 중독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해열제로 뇌정에 걸린다. 하마 의사도 동물 실험에서 이 해열제를 투여한 군은 사망 사례가 10배로 뛰어오른다고 경고한다. 병원에서 빠져버린 악마의 사이클. 소염 진통제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약물은 항상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만성적인 혈류장애를 일으킨다. 혈류장애는 전신세포의 활력을 빼앗고 다양한 병을 일으킵니다. 소염 진통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혈류가 끊어져 냉증이나 귀울림, 현기증, 두통, 요통이 발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기 사용하면 분노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이것은 독사독보다 2~3배나 독성이 높고 체내를 순환하면 기분이 나빠져 짜증이 나거나 울컥한다. 아드레날린과 연동해 과립구가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하여 조직 파괴가 진행됩니다. 라고 아보 교수는 덧붙인다. 당신이 요통을 앓다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악마의 사이클에 편입된다. 요통,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한다. 허리에 통증이 도진다. 소염 진통제를 사용한다. 교감신경에 긴장이 되고 과립구의 증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혈류장애가 오고 그로 인해 조직 파괴가 됨과 동시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악화되고 그러면 또다시 소염 진통제 증가로 이어진다. 병원에 다니는데 요통이 심해지다는 사람은 이 사이클에 편입된 것이다. 더 나아가 교감신경 긴장은 림프구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바람, 감염증 등의 만병을 일으켜 더 큰 비극을 일으킨다. 너덜너덜 피부가 벗겨져 죽는다. 다무라 교수도 이 약은 문자 그대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지 아픈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다. 진통제는 중추신경이라는 인간 몸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작용하여 잠깐 고통을 달래줄 뿐이다 라고 경고한다. 중추신경용제는 항생물질에 붙어 자주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다무라 교수가 취급한 부작용 39건의 사례 중 32건의 사례 원인이 해열 진통제다. 예를 들면 배합된 진통제 때문에 감기에 걸린 여성이 감기약을 먹고 전신에 좁쌀 크기의 구진이 생겨 얼굴이 부어올랐다. 진통제의 부작용은 피부에도 많이 나타난다. 소위 약진이다. 피부 증상으로 죽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중독성
표피괴사 해리증이다.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피부가 너덜너덜 녹는 무서운 증상이다. 다무라 교수는 진통제 쇼크의 사례를 전한다. 심한 통증으로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해서 간호사가 몸을 뒤집으려고 등을 만졌을 뿐인데 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다. 물론 이 환자는 심한 통증과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 무서운 것은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약은 진통제이고 진통제가 포함된 감기약이 많다는 사실이다. 병원에서는 약물 장기 투여, 기껏해야 진통제지만 이것이 일으키는 병의 수에는 현기증이 난다. 증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설마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 탓인지 죽을 때까지 모른다. 변비, 배뇨장애, 목마름, 불면, 고혈압, 피로, 나른함, 불안, 공포, 여윈,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불임, 냉증, 비뇨, 관절통, 자궁 내막증, 위궤양, 위염, 치질, 치조농루, 백내장, 급성폐렴, 췌장염 등등. 예를 들면 당신이 요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하자 의사는 틀림없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할 것이다. 그러면 위의 병들이 추가되어 당신을 괴롭힌다. 의사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는 강압제, 먹는 약, 수면약 등 새로운 약을 처방한다. 이렇게 끝이 없는 대장요법을 시작한다. 내가 구급실을 제외하고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단언한다.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병원은 이미 병을 고치는 장소가 아니다. 병을 만드는 장소다. 단지 허리 요통으로 병원에 갔을 뿐인데 당신은 지옥의 약물 장기 투여에 휘말려 큰 수술을 하게 되든지 마지막에는 결국 폐인이 되든지 암에 걸려 맹독 항암제에 학살당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해열제와 좌약은 거절하자. 소염 진통제는 해열제로 남용되고 있다. 인플루엔자에 걸려 병원에 가면 해열제를 맞는다. 의사는 가볍게 해열제를 놓겠습니다. 고 편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부작용뿐인 소염 진통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아부 교수는 해열제가 인플루엔자, 뇌증의 발병에도 관여한다고 말한다. 뇌증은 뇌염의 일종으로 뇌압이 상승하여 혼수, 구토,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매년 통상 인플루엔자만으로 일본에서는 10,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 원흉의 하나는 소염 진통제에 의한 해열제의 부작용이 아닐까? 아보 교수는 역설한다. 입원 중이나 외래 진찰할 때 해열제 주사를 맞읍시다. 볼타렌 좌욕을 처방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거절해야 합니다. 배변, 소변이 얼음처럼 차갑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억제하여
통증을 없애 혈류를 멈춰 환부를 차게 만들어 혈류 장애를 일으킨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온몸에 혈류 장애가 생겨 몸이 차가워진다.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몸이 굉장히 차갑다. 손발, 배, 엉덩이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다. 이것은 임상 현장 의사들의 증언이다.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 중에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옛날부터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한다. 모든 병은 혈류장애, 즉 냉증에서 발병한다. 그러므로 진통제는 악마의 약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이다. 암세포는 저체온일수록 증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진통제, 저체온, 다시 바람, 그래서 항암제, 방사선, 다음으로 면역력 저하가 오고 암이 약화되고 인체는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사망. 이 죽음의 사이클을 더듬어간 희생자는 몇십만 명이나 될 것이다. 모르핀, 진통마약. 면역을 감소시키고 암을 증가시켜 환자를 죽인다. 암의 통증은 항암제가 원흉. 아보 교수는 애당초 죽음에 고통이나 통증은 없다고 한다. 본래 생물은 고통을 느끼며 죽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종말을 맞이하면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 채 잠자듯이 죽는 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없습니다. 암으로 죽을 때는 대단히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것은 암 자체가 일으키는 통증이 아니라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조직이 극한까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희망이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에게 대량으로 진통제 모르핀을 투여한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치료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르핀은 말할 것도 없이 마약이다. 보통 시민이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투여하면 경찰에 즉시 체포된다. 판매, 소지,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에 중독되면 심신의 막대한 파괴를 불러온다. 의사는 이런 위험한 약물을 피폐한 말기암 환자에게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심신도 파괴하는데 쇠약한 암 환자에게 투여하면 어떤 비극이 닥칠까? 아보 교수는 마약 환자는 모두 수척합니다. 마약이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생명력을 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료 현장의 모르핀 사용 풍조를 비판한다. 환자는 갑자기 쇠약해져 숨을 거둔다.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약으로 하는 살인이다. 신경 차단으로 통감과 사고 차단. 통증이란 무엇인가? 신경은 복수의 신경세포가 이어져 뇌에서 말단까지 뻗어 있다.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은 아세틸콜린 분비에 따른 전기신호로 이루어져 있다. 전달 물질의 분비 현상에는 교감신경의 긴장이 강해지면 도중에서 끊어지는 성질이 있다. 통증을 잊고 스포츠 시합을 계속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모르핀으로 통증이 멎는 것은
교감신경의 극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경 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보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억제 차단하는 것은 지각만이 아니다. 사고의 전달까지 차단한다. 마약 환자가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도 그래서이다. 계속해서 사용하면 몇 주 사이에 의사 전달도 취할 수 없다. 마약이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도 신경정보 차단 작용 때문이다. 치유의 타다남은 불은 사라진다. 아보 교수는 말한다. 무엇보다 교감신경이 한계이므로 림프구가 감소하여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현대의료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는 좋은 점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편안히 죽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치료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진통제 모르핀을 투여하면 암과 싸우는 NK세포의 림프구를 극도로 감소시킨다. 모르핀 투여는 환자의 암과 싸우는 마지막 힘까지 파괴한다. 자연 치유를 향한 희망의 남은 불꽃마저도 모르핀 투여로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무참하고 슬픈 죽음밖에 없다. 부당한 이익 추구 방법으로 이중벌이. 난 암을 몰랐다는 회한의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저널리스트 서쿠시 데스야식. 그가 남긴 투병 노트. 암 여명록의 마지막 장에 모르핀 투여의 실태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서쿠시 씨는 모르핀이 불씨만 남은 NK세포를 섬멸하고 죽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이런 충격적인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아보 선생의 다음 교훈을 생전에 알고 계셨다면 하고 후회스러워 견딜 수 없다. 암이라고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으로 통증이 2배로 늘어납니다. 애당초 암의 3대 치료 같은 농후한 치료로 육체에 타격을 주어 고통과 통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르핀으로 억제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치료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매치 펌프라고 부른다. 제약회사나 병원은 이중으로 돈을 벌지만 환자에게는 이중고뇌다. 형용할 수 없는 불행과 슬픔만 있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예는 16.6%. 모르핀이 암의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가족이 많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배신당한다. 암의 통증은 모르핀이라도 80%는 제거할 수 없다. 잔혹한 현실이 분명해졌다. 게이오 대학 연구반의 발표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암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환자는 전체의 16.6%에 불과하다. 2008년 6월과 7월 전국의 암 환자 모임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구반은 수치가 충격적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평가와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연구반 조사에서는 치료에 따른 진통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간호사들의 답변이다.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은 완화병동 이외 대학병원에서는 48.5%에서 58.4%, 완화병동 말기를 제외한 병동에서는 80%였다. 환자와 간호사의 답변 모두가 옳은가? 말할 필요도 없이 50에서 80%에 이르는 충분한 진정 효과는 의료 측의 억측이다. 모르핀 투여는 환자의 낫는 힘을 꺾는다. 환자의 사망 시기조차 앞당긴다. 욱신거리는 통증 완화에는 어쩔 수 없다.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착각이다. 완화 간호 개선을 위해 환자의 소리를 도입한 암 통증의 측정 수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게이오 대학 연구반은 통감한다. 외용 소염 진통제 애용하면 고혈압, 당뇨병, 불면 등이 걱정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진통제는 아버 교수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소염 진통제, 비스테로이드계의 일종이다. 주 성분은 펠비낙으로 성분 배합의 의약품이 130품목 이상이나 된다. 잘 알려진 진통제로는 인도메타신 등이 있다. 다음 주의사항은 진통제에 모두 적용된다. 즉, 어느 상품의 소염 진통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버 교수는 말한다.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제를 포함한 외용제로 통증이나 붓이 있는 피부병 치료에 사용한다. 약이 피부에 흡수되어 근육과 관절 등에도 작용한다. 염증이나 통증, 근육통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인체에 약물, 동물이 침입하는 경로는 경구, 경피, 흡입의 세 가지가 있다. 피부에도 흡수작용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말하면 피부에 침입하여 독성을 띠는 것을 경피독이라 부른다. 외용 소염 진통제는 경피독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효능이 빠른 약일수록 위험하다. 배합된 항염성분 펠비낙은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소염 진통작용으로 근육통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냅니다. 라고 첨부문서에 적는다. 분명히 통증을 바로 억제할 것이다. 하지만 효능이 빠른 약일수록 위험하다는 약의 대원칙을 상기하길 바란다. 우선 이 진통제 로션은 누구나 간단히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음의 사람은 사용금지다. 1. 이 약 때문에 가려움, 피부염, 붉은 자국 등 알레르기를 일으켰다. 2. 천식이 발생한 적이 있다. 3. 임신 또는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15세 이하의 아이. 5. 습진, 피부염, 상처 등이 있는 사람. 외용 소염 진통제의 효능은 어깨 결림에 따른 어깨 통증, 요통, 관절통, 근육통, 타박, 염좌, 근초염, 팔꿈치의 통증 등이라고 첨부문서에 적혀 있다. 사용법은 하루 2에서 4회 적당한 분량을 환부에 바른다 이며 멘톨 배합이라 상쾌해서 기분이 좋다. 운동선수 중에 이 약의 애용자가 많다.
청량감이 있어 운동 후에는 반드시 애용하는 선수도 있지 않을까? 고혈압, 당뇨병, 불면, 불안, 부인병. 걱정되는 부작용으로 첨부 문서에는 발진, 발적, 부기, 가려움, 따끔따끔한 느낌, 피부염이라고만 적혀 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이라고 적혀 있다. 아보 교수는 말한다. 무릎 통증, 요통, 감기, 치질 등으로 빈번하게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사용에 따른 폐해는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소염 진통제는 혈관을 수축시킨다. 2. 당뇨병. 아드레날린이 증가하여 혈당치가 상승한다. 3. 강한 냉증. 혈류장애로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4. 끈질긴 두통, 요통, 생리통 등 만성적인 혈류장애와 과립구가 증가한다. 진통제로 통증이 만성화된다. 5. 자궁내막증. 부인과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골반 내의 혈류가 나빠져 자궁내막증과 난소낭종에 걸리기 쉽다. 6. 불면, 불안, 피로감, 교감신경이 긴장이 고조되어 몸은 항상 흥분 상태가 된다. 맥박이 쿵쿵, 심장은 두근두근. 진통제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냉증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에 이것을 이용하는 스포츠 선수는 아연 실색하여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한 사용할수록 아프다는 악순환도 알아야 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피곤하고 나른하고 기분이 불안해진다고 한다. 당신의 피로감은 애용하고 있는 진통제 로션 탓일지도 모른다. 맥박이 쿵쿵 빨리 뛰고 자주 피곤하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심장도 두근거려 기분이 매우 불안해집니다. 라고 아부 교수는 말한다. 당신은 옆에 있는 외용 소염 진통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을 것이다. 붙이는 소염 진통제. 통증을 억제하면 악순환. 인도메타신, 배합. 통증, 염증을 가라앉힌다. TV 광고에서 자주 듣는 문구다. 인도메타신은 붙이는 스포약이나 진통제의 소염 진통 유효 성분이다. 붙이는 소염 진통제의 바깥 상자를 보면 인도메타신 3.5% 배합이라고 적혀 있다. 진통 소염 고약, 통증의 침투라는 문구도 있다. 붙이는 소염 진통제를 환부에 붙이면 소염 진통 성분인 인도메타신이 피부 아래에 침투한다. 아보 교수는 소염 진통제를 병을 만드는 약이라고 단정한다. 작용이 강하고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류장애를 일으켜 과립구에 의한 조직 파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병을 만드는 약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아보 교수가 발표한 바로는 붙이는 소염 진통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상품이다. 아보 교수는 근거로 병이 생겨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
설사 등의 불쾌 증상은 몸이 나을 때 생기는 치유 반응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더 나아가 증상을 약으로 억제하는 대증요법을 행하면 환자는 일단 편안해지지만 치유 반응이 억제된 몸은 치유 기회를 잃고 맙니다. 그 결과 병의 상태가 나빠져 약의 양을 더욱 늘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즉,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얄궂은 악순환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된다. 붙이는 소염 진통제에 배합된 인도메타신의 충격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급성 신부전, 천식 발작, 쇼크, 알레르기 발진, 위궤양, 위내출혈, 빈혈, 혈액장애, 내석꺼움, 구토, 복통, 설사, 현기증, 부기, 구내염 등등. 제약회사 스스로 의약품 첨부 문서 등에서 경고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인도메타신 제제를 투여했더니 태아, 신생아의 위독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첨부 문서에는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체에 투여하면 태아의 대동관이 닫혀 태아가 사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여 괴사성 장염, 심실성 기회수축, 저혈당 등이 발병한다. 임신 말기 임산부에게 투여했더니 태아순환 지속 중, 태아의 동맥관 수축, 동맥관 개존증, 태아신부증, 태아장 천공, 양수과소증 등이 일어났다. 동물 실험에서 기형 유발 작용을 보고하고 있다. 쥐 태아의 외형 및 골격에서 이상을 확인했다. 두려움 부작용이 쇄도하고 있다. 기형 유발성이 일어날 가능성은 DNA가 손상된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해당된다. 또한 기형 유발성이 나타난다면 남성의 정자생성 억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정자기형은 불임증으로 이어진다. 붙이는 소염 진통제에 이런 무서운 부작용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인도메타신은 단순한 독약. 게다가 첨부문서에는 다음의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투여 금지사항을 늘어놓았다. 인도메타신은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약물, 즉 독약이다. 아래의 내장, 혈액장애를 보면 인도메타신은 단순한 독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 소화궤양. 인도메타신으로 궤양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2. 혈액 이상. 혈액 이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3. 간장, 신장장애. 간장장애가 심해진다. 신장의 경우 혈류량 저하 등 신장장애가 심해진다. 4. 심장병. 물, 나트륨의 저류가 일어나 심기능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5. 고혈압.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6. 췌장염.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 7. 과민증. 살리실산계 화합물의
과민한 사람. 8. 직장력. 직장 출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9. 치질. 정상이 나빠져 항문 출혈이 생긴다. 10. 천식 환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의한 중대한 천식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환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건강한 사람에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당신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며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마음이 드는가? 붙일수록 아프다. 악순환의 시작. 인도메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아릴초산계의 일종으로 그 중에는 뇌염의 부작용으로 유명한 볼타렌도 있다. 통증이 있는 곳에서는 세포 조직을 재구성하기 위해 통증을 강하게 느끼는 프로스타글라딘을 활발히 합성한다. 인도메타신은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편하게 만든다. 이것이 소염 진통의 메커니즘이다. 즉, 인도메타신이 잘 들어 프로스타글라딘을 억제하는 동안 통증은 사라진다. 그러나 약 효과가 다 떨어지면 통증은 재발한다. 따라서 붙이는 소염 진통제를 다시 붙이는 악순환 때문에 중독자가 되어간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인도메타신 비합의 붙이는 소염 진통제 애용자는 근육 자체가 야위어서 관절의 부담이 커져 통증이 심해진다. 장기 사용하면 관절을 훼손해 치명상이 된다. 붙이는 소염 진통제를 붙일수록 더욱 아프다는 구조다. 서포약 애용자는 악순환에 빠진 피해자다. 위궤양에서 간장, 신장, 췌장 장애로 피부에서 흡수한 인도메타신은 근육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오카다 우에 친구원 원장은 경고한다. 근육통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 않았던 남은 분량은 정맥을 통해 심장에서 폐로 향합니다. 폐에서도 인도메타신은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억제하므로 천식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심장에서 혈류를 타고 온몸을 덮친다. 위장 같은 소화관에 도달한 인도메타신은 위궤양을 일으킨다. 인도메타신을 배합한 붙이는 약을 등에 잔뜩 붙이고 잔 다음 날 갑자기 위장 상태가 나빠졌다. 급성 12지장 궤양을 일으켜 구급차로 실려간다. 등등의 사례가 있다. 부작용을 고려하여 진통제가 든 서포를 처방할 때는 반드시 소화관의 점막을 보호하는 약을 동시에 처방하거나 2시간 이상은 붙이지 않도록 지도하는 병원도 있다고 한다. 잘 때 붙이는 것은 최악이다. 서포약에 배합된 인도메타신은 소화관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오카다 원장은 진통제 성분에 배합된 온서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인도메타신은 단기간 냉서포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할 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성 통증에 사용하는 온서포에도 인도메타신을 배합한 상품이 나와 있다. 오카다 원장의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는 옛날의 고약이라고 착각하여 대량으로 사용하므로 간장, 신장, 췌장에 장애가 생기는 사람이 잦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약의 해로움으로 인한 염증인데도 사람에 따라서는 더욱 심한 증상이 발생하여 긴급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광고에 세뇌당하는 것이 두렵다. 감사합니다.